연사는 궁성을 중심으로 금을 그어 백성이 살지 못하게 하고 금표구역은 성과 담을 쌓아 구분하였다. 백성이 떠난 자리에는 동물들을 풀어놓고 사냥터로 삼아 놀았는데 만약 이곳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면 목을 베어 조리를 돌리고 삼족을 멸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처음에 궁성 중심으로 그어진 금표는 계속 넓어져 사방 백리에 이르렀다. 금표 안은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니 도둑이 갈 곳이 없으면 금표 너머로 달아나고나 했다. 지금까지의 왕들은 사냥을 좋아하되 눈치 보며 적당히 했다면 연사는 사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렸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사냥 다음에 연산이 원했던 것이 뭐였을까? 당연히 여자였다. 전국의 땅이 모두 내 땅인 것처럼 전국의 미녀들 또한 다 내 여자다. 오늘부터 전국의 미녀들을 뽑아 궁으로 들이도록 하라. 미녀는 몇 명을 뽑을까요? 지금은 역대 가장 태평한 시대가 아니냐. 물론 내가 워낙 잘해서 그렇지만 허니 태평성대에 걸맞게 한 1000명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1000명이나요? 왜 문제 있냐? 아니옵니다. 당장 거행하겠나이다. 아 잠깐, 1000명이라 하여 개나 소나 막 뽑아서는 아니 된다. 일단 무조건 예뻐야 하고 노래와 춤도 되어야 한다. 예쁘고 노래와 춤 알겠사옵니다. 누구의 명이라고 거역할 수 있으랴 관리들은 전국의 미녀들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또한 연주할 악공도 1000명을 들이고 뽑는 김에 좋은 말들도 뽑았다. 그러나 예쁜 여인을 찾는 일도 어려운데 춤과 노래까지 되는 일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채홍사를 파견하여 전국을 뒤졌다. 채홍사는 갑자사하 이후 연산이 미녀를 뽑기 위해 전국에 파견한 임시관원이다. 그들은 먼저 현직 기생이나 기생 출신 첩들을 찾았다. 이 집이 남자들이 환장한다는 가고파 기생집이지요.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오셨는지요? 단속 나온 거 아니니 긴장 푸세요. 헌데 이 집 에이스가 누구입니까? 길거리 캐스팅도 있었다. 수박 추워 뒤지겠네. 잠복이 일주일째지만 어째 예쁜 여자가 한 명도 안 지나가냐. 그게 내가 뭘 했습니까? 이 동네에는 예쁜 여자가 없다니깐요. 다른 데로 옮깁시다. 이렇게 채홍사는 전국을 뒤져 미녀를 모집했지만 예쁜 여인을 1000명이나 뽑는 것은 역시나 어려웠다. 어찌 된 것이냐? 미녀를 뽑으란 명을 내린 지가 언젠데 왜 아직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냐? 전국을 샅샅이 뒤지고 있사오나 아무래도 예쁜 데다 노래까지 잘하는 여인을 뽑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사옵니다. 그럼 좀 덜 이쁘더라도 일단 1000명은 뽑도록 하라. 대신 등급을 나누어 관리토록 하라. 예전아, 하운데 기생 출신의 첩들은 아무래도 뽑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그게 양반들이 자기 첩들을 숨기기 때문이옵니다. 특히 항곤의 첩 채란선이란 여인이 매우 예쁜데 그는 편지를 통해 예쁘게 꾸미면 뽑힐 것이 틀림없으니 꾸미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뭐라 감히 그런 짓을. 전국의 미녀는 다 내 여자인데 감히 내 여자를 숨기고 스스로 제 것으로 삼았으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항곤을 능지에 처하라. 그렇게 얼추 1000명의 미녀들이 궁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들은 용모와 노래, 춤 실력으로 운평, 개평, 채홍, 소평 등 여러 단계의 호칭으로 분류 관리되었으며 이 중 가장 우수한 여인들은 흥청이라 하였다. 오늘날 돈이나 물건 따위를 마구 쓰는 것을 뜻하는 흥청망청은 이 흥청에서 유래하였다. 흥청은 다시 임금과 잠자리를 한 청과 흥청과 그렇지 못한 지과 흥청으로 나누어졌는데 이들에 대한 대우는 그야말로 천지차이였다. 청과 흥청의 위세는 웬만한 정승 저리 가라였다. 그녀들이 외출을 하면 도승지와 좌승지가 앞장서 인도해야 했고 선정관과 감찰은 뒤를 따라야 했다. 오늘 청과 흥청 김씨께서 나들이를 떠난다고 하십니다. 도승지께서는 어서 준비하세요. 내는 뭔데? 내는 뭐 기생 시다바리가. 죽고 싶나 이씨. 흥청은 새로운 권력이 되었다. 흥청의 가족들에게는 집과 땅을 내어주어 한양에서 살게 해주고 부역 면제 등 각종 혜택까지 주었다. 지방 수령들조차 흥청 출신 가족들 앞에서는 쩔쩔매었다. 자, 한 잔 받으시지요. 이번에 새로 임명되어 인사차 왔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 새로 왔다고. 그렇게 전국의 미녀와 악공을 뽑았으니 남은 것은 신나게 노는 일이었다. 연사는 자주 잔치를 열었고 한 번의 잔치에 소 8, 9마리가 도축되어 요리로 쓸 정도로 크고 화려하게 하였다. 그런데 전국 최고 미녀의 최고 악공들이 음악을 연주하는 대공연장을
장막 아래서 하니 영 폼이 나지 않는구나. 격에 맞게 놀 수 있도록 창덕궁 후원에다 경애로 못지않은 최고의 연회장을 만들도록 하라. 그것이 서총대였다. 한 번에 2,000명이 모여 놀 수 있는 초대형 정자도 지었는데 앞이 탁 트인 것이 전망이 기가 막히... 응? 저건 뭐냐? 초상 대대로 살고 있는 민가들이라 하옵니다. 저 흉물스러운 민가들이 내 예술적인 전망을 방해하는구나. 당장 철거토록 하라. 시야에 방해된다 하여 백성들은 쫓겨나야 했다. 그렇게 연산은 1,000명에 이르는 전국의 미녀들과 함께 흥청망청 놀았다. 하지만 연산이 정말 좋아했던 여자는 따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장녹수. 제한대군의 노비로 살다가 그 집 노비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다 타고난 끼를 주체하지 못했는지 노래와 춤을 배우고는 창기가 되었다. 얼굴은 보통을 넘지 못했으나 매우 동안이었고 노래는 정말 잘한다고 소문이 파다했다. 연사는 그 소문을 듣고 즉시 장녹수를 입고시켰는데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 피부가 어찌 이렇게 맑고 고운 것이냐. 얼굴이 보통이라더니 그놈들의 눈이 삐었는 것이지. 내 보기에 너만한 미인이 없다. 몸매도 아주 끝내주는구나. 그녀의 진짜 매력은 외모가 아니었다. 남자를 아주 그냥 살살 녹이는 특이한 재주가 있었다. 교태를 부리며 연산의 혼을 빼놓는 것은 일상이었고 때론 반말을 하며 연산을 막대하더니 심지어는 노예 부리듯 하였다. 연산은 그런 그녀가 더 끌렸다. 이런 경험 처음이야. 난 아무래도 애민가 봐. 연산은 장녹수를 위해 뭐든 다 해주고 싶었다. 그녀를 수건에 봉하고 재물은 물론 많은 노비와 전답 가옥을 내렸다. 벼슬을 청탁한다 해도 다 들어주었다. 해달라는 건 그냥 다 해주고 싶었던 것이 연산의 마음이었다. 그녀는 질투도 없었다. 오히려 잔치 중에 예쁜 여인을 지목하면 함께 잘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지목되는 여인 중에는 재상의 부인도 있었다. 잔치에 참석했다가 그날 귀가하지 못했다면 그날 밤 연산과 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었다. 연산의 욕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임금의 행차 중에 급하면 길에서도 잠깐 행렬을 멈추어라. 급하다. 연산은 언제든 끌리며 그냥 쉬었다 갔다. 기생이 끌리지 않을 때는 사냥을 하며 놀았다. 근표한 백성들이 떠난 자리는 사냥을 즐기기 위한 사파리 공원이 되었다. 여긴 노루 좀 숨겨놓고 여긴 사슴, 여긴 돼지, 여긴 꿩을 풀어놓아라. 호랑이도 좀 풀어놓을까요? 그날 이후 그 신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연산은 맹수도 사냥하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또 겁이 났다. 하여 호랑이나 곰 같은 맹수들은 우리에 가두고 활을 쏘았다.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열리는 잔치에 사냥에 흥청망청 놀았으니 국고가 바닥나는 것은 당연하였다. 모자란 재정은 갑자사화 때 몰수했던 관리들의 재산으로 충당하다가 그것도 부족해지자 백성들을 쥐어짰다. 그럼에도 신하들은 싫은 소리 한번 내지를 못했다. 싫은 소리를 했다가는 목이 성치 않을 것이니 당연하였다. 그동안 수많은 신하들이 죽임을 당했다. 바른 말 했던 신하들은 이미 다 죽었고 궁 안에 더 이상 직언을 할 충신은 없었다. 시키면 무조건 따랐고 의견을 물으면 무조건 좋다 하였고 귓가에는 아첨하는 소리만 들렸다. 대표적인 사람이 임사홍의 아들 임숭재다. 성질이 음흉하고 간사하기가 임사홍보다 더하였으며 충신들을 추방하고 남의 첩을 빼앗아 연산에게 바침으로써 총애를 얻었다. 창덕궁 곁에는 저택을 두고 왕과 음란한 짓을 같이 하는 등 비행을 일삼았다. 그는 최선을 다해 연산의 타락을 도왔다. 오늘은 정말 예쁜 여인이 준비하고 있사옵니다. 그래, 늘 수고가 많구나. 죽기 전에는 연산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신죽어도 예한은 없지만 다만 전하께 미인을 바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한이 옵니다. 연산에게 아첨하는 자의 행동이 대략 그 정도였다. 그러나 궁에 바른말 하는 사람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전하, 여색을 삼가시고 사냥도 줄이셔야 하옵니다. 바른말은 비록 쓰지만 전하의 치세에 도움이 되고 아첨하는 말은 달지만 전하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되옵니다. 그는 내간 김처선이었다. 이놈이 취했나? 늙은 내간놈이 뭘 안다고 짓거리는 것이냐? 비록 몸은 늙었으나 그 세월만큼 내분의 왕을 섬겨왔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잘 알고 있사옵니다. 선왕들 중 어느 누구도 전하만큼 음란하지 않았나이다. 분노한 연산이 화를 겨누고 말했다. 다시 한번 말해보라. 뭐가 어쩌고 어째? 고금을 돌이켜도 이토록 폭력적인 왕도 없었사옵니다. 연산은 화를 쏘았다. 김처설이 화를 맞고 쓰러지자 장검을 빼들고 다가가 그의 다리를 잘라버렸다.
쓰러져 바둥거리는 김처선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임금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 어서 일어나거라. 전하께서는 다리가 부러져도 걸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번엔 그의 팔을 잘라버렸다. 김처선은 굴하지 않고 숨을 거둘 때까지 연산을 꾸짖었다. 신하는 임금의 팔다리와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다 없애버리시면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이끌 것입니까? 김처선은 죽었지만 연산은 그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의 양아들을 처형하고 집은 밀어버린 후 연못으로 만들었다. 부모의 무덤도 뭉개버리고 칠촌 친족들까지 벌을 주었다. 앞으로는 김처선의 이름에 들어간 첫자의 사용을 금지한다. 전국에 김처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모두 개명하라. 이후 똑같은 이름이 발견될 시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이에 권벌이란 사람은 과거 시험에서 첫자를 쓰다 합격이 취소되기도 했고 성몽종이 상소에 첫자를 쓰다 국문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연산의 폭정은 브레이크 없이 위험한 질주를 계속하고 있었다. 공포 정치의 한계는 공포에 적응할 무렵에는 더 큰 공포를 실현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반발 세력이 반드시 생겨난다. 폭력 정치에 대해 저항하는 그들에게는 명분도 생길 것이다. 연산도 내심 그것을 걱정하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연산의 처남 신수영의 집에 한글로 쓴 임명서가 발견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 임금은 어떤 임금이기에 신하를 파리머리 끊듯이 죽이고 여색에 빠져 사는가. 연산의 성격에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내 이 글을 쓴 놈을 찢어 죽일 것이다. 집집마다 철저히 뒤져 의심되는 놈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어라. 그리고 앞으로는 업무 사용을 금하겠다. 업무책은 모두 불태우고 업문으로 주석을 달거나 번역하는 일도 금하도록 하라. 최고의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에 의해 시작된 한글이 최악의 폭군이라 불리는 연산에 의해 사라질 위기가 되었다. 그러나 범인은 끝내 밝히지 못했다.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자의 희생이 있었을지는 안 봐도 뻔하였다. 반발의 기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종로의 기둥에 또 익명서가 붙었는데 임금을 시해하는 도가 전에도 있으니 가엾은 백성들아 나의 의병을 따르라. 이러니 또 범인을 잡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문을 다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 연산은 겁이 났다. 민심이 그러하니 혹시라도 자객이라도 나타날까 걱정되었다. 어느 날은 사냥을 하다가 갑자기 황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는데 그 정도에도 연산은 혼비백산하였다. 각도 관찰사에 명해 전국의 황새들을 모두 죽여 씨를 말리도록 하라. 이후 내 눈에 또다시 황새가 보인다면 죽음으로 죄를 물을 것이다. 그만큼 민심이 흉흉하다는 것을 연산도 느낀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월산대군 이정의 아내는 연산이 간통하여 늘 궁중에 있었는데 보다 못한 그녀의 동생이 분개하며 말하였다. 누님께서는 왜 참고만 사십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다하고 사느니 차라리 약을 먹고 죽겠소이다.